어머님들께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수시든 정시든 학원 많이 다니는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낸다. 2022학년도 그죠? 네. 이제 예비 고2학년이 보는 입시 제도는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된 수능 형태로 바뀌는 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네. 국어하고 수학에 공통국어, 공통수학, 그리고 선택국어, 선택수학. 그래서 대략 뭐 공통국어가 75점, 선택국어가 25점, 공통수학이 75점, 선택수학이 25점 이런 식으로 수능의 어떤 점수 체계가 바뀌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능의 제2외국어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 자체가 좀 변하고요.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부 양식이 많이 바뀌죠. 네, 그래서 글자 수도 대폭 줄고, 그리고 자소서의 양식도 바뀌는 첫 해가 현재 이제 예비 고2 학생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16개 대학 정시 40% 늘리라고 권고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논술과 특기 자정을 축소하고 그 인원을 정시로 넘겨라. 이렇게 좀 요구하는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내려가는 첫 해가 예비 고2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2 학년 입시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환영하신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일단 학원의 입장에서 제일 네. 중요한 거는요. 수능 체제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 번째로는 국어 과목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독서와 문학이 필수 과목이 됐고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수학은 수학상 수학하는 출제되는 범위가 아니고, 그리고 수원과 수투가 공통 부분이 되고, 그리고 미적분, 확률 통계, 그리고 기하 벡터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과와 이과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사회 과목 9개, 그리고 과학 8개. 근데 계열별로 각각의 계열에서 2개씩 선택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통틀어서 그냥 사회, 과학 경계 없이 다 섞어서 그 중에서 2개의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크게 바뀐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학원에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 고2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고 문이과 통합돼서 그 수능할 때 선택하는 과목이 아까 설명해 준 것처럼 네. 달라지잖아요. 네. 그 부분을 잘 선택해야 네.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도 사실은 어떤 전공에 따라서는 과학 2 과목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네. 전제 조건이 있듯이 모집하는 자기 희망하는 진로나 전공에 대해서 관련된 학과들에 대한 모집 요강을 미리 숙지하셔야 어떤 과목을 더 가중치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반드시 이러한 과목들이 이수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 선택해서 학생들이 지금 듣고 있는 여러 개 과목 중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이 있고요. 공통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3개 정도의 과목은 절대평가로 결과가 환산이 되어서 대학들에 제출하게 되는 첫 해가 되는 거죠. 가장 경쟁력 있는 과목,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따른 연계되는 과목, 그러니까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고3 되자마자 준비하면 늦잖아요. 그래도 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네. 메인에서는 조금 벗어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고3이 돼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못 그리고 이제 챙겼으면. 2020년에 고2가 되는 아이들, 네. 예비 고2니까요. 네. 그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고2 때부터 골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자기가 치를 수능 선택 과목과 매칭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신도 준비하면서 수능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2 올라가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내신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 결정할 때, 그리고 수능의 선택 과목을 고를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2를 맞이하면서 현재 고1학년 학생들은 고2를 맞이하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학원에서 활용을 하실 때 어차피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영어나 수학에 비해서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단차를 두고서 고3 때 해도 절대 늦지 않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선택 과목들이 지금 학생들 이제 겨울방학 지금 학원참 하고 있잖아요. 신학기나 아니면은 지금 방학 특강으로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 가지고 상담하실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16개 대학에 대해서 수능 40% 이상 정시를 권고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정부가 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인상이 16개 대학, 즉 학종과 논술 전형의 비율이 45% 이상 되는 대학은 적극적으로 40%로 정시를 늘릴 것을 권고했는데, 이때 재정지원사업하고 연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비율의 전환은 2020년 고2가 되는 학생들부터 적극적으로 정시를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논술 전형이나 특기 전형이 줄어들고 정시 전형이 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예를 들면 학종이나 어떤 내신에 대한 불리한 학생의 경우 정시 쪽으로 뭐랄까요, 그 입시 목표를 전환하는 것도 충분히 써볼 수 있는 카드가 되는 학생들이 예비 고2 아이들입니다. 학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시가 늘든 학종이 늘든 자꾸 무언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원의 정보가 계속해서 필요한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알려주면 될 텐데, 우리 학원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있어서도 홍보 효과도 톡톡히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동안에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학종을 늘려왔던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뒤맞은 기분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수능 늘리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커트가 30% 이상 좀 늘려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더 가열차게 40% 이상까지 확대해라 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그냥 버티던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왜? 학종이 더 우리가 선발하기에, 더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에 더 적합한 평가 방식 혹은 선발 방식이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정부가 핸들링을 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지원이었죠. 네. 하면 재정지원을 해줄게. 근데 이게 재정지원이 빵빵한 학교들은 굳이 이걸 또 말을 들을 필요는 없었으나,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의무화 시킨다라고 얘기하니 빠르게 움직일 학교들은 지금부터 벌써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부의 입장을 좀 이렇게 그 이번 발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핵심은 그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처럼 학교에서 대비가 되지 않는 그런 전형의 비율을 줄이고 그 인원을 정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종과 어떻게 보면 정시 혹은 학생부 전형에 이제 학종만 있는 게 아니고 교과도 있으니까 어떤 학생부 중심의 전형과 수능 중심의 전형, 이렇게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학종을 완전히 죽이는 방향으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정시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네. 사실 정시 자체가 학교에서 학교의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얼마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을 합격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학교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학종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시를 늘리는 거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일반 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시 합격률이 훨씬 더 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낮다고요.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자체가 학생의 참여 중심의 수업을 유도하고 아이들의 역량 중심의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능 중심의 어떤 수업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하지만 국민의 공감대 혹은 상식에 맞는 시선 자체가 성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았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패자부활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1, 고2 때 내신 떨어진 애들은 그럼 좋은 대학 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많아서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식의 눈높이에 맞는 전형을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시를 늘리다. 단 이왕이면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그 인원을 정시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방향이 진짜 우려가 되는 게, 논술은 또 늘 거예요. 논술형 수능이 지금 모락모락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논술을 갖다가 없앤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 그렇죠. 바칼로레아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방향이 맞지가 않고, 정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다라고 하는데, 아까 패자부활의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정시 왜 늘렸죠? 공정이라는 이름하에 늘렸죠.
정신을 잃으면 공정인가? 1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거 당일날 하루 컨디션으로 한 방에 해결 쇼부 보는 게 이게 공정한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거는 공정이 아니라 공정은 좋은 건데 기존에 있었던 제도 자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학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정시를 확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부의 입장에서 혹은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혹은 계몽을 하고 설득을 했었어야 됐고 계속해서 정보를 같이 공부했었어야 됐던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이건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는 입시 그리고 아니 왜 근데 왜 그 눈높이를 학부모님한테 맞추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을 반영한 어떤 정책의 변형 하나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서술형 또는 논술형 반영된 수능 얘기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저 미래에 적용될 얘기에 있어서는 교육 과정의 개편하고 이게 맞물려 돌아가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개정해서 2025년 고등학교부터 적용되는 그 교과 과정에 반드시 서술형 또는 논술형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교과 편제가 돼야 된다. 네. 그거랑 맞물려 돌아가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논술을 뭐 수능으로 본다 이런 문제는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럼 만들었던 논술을 왜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논술은 학교에서 논술이라는 과목이 원래 그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근데 논술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역량을 평가하기로 하는 관점에서 논술은 의미가 있으나 그러면 학교에 개설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 사교육에서 그 논술을 대비하는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대비가 되지 않는 논술 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공교육의 어떤 활성화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논술을 폐지시키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어머님들께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수시든 정시든 학원 많이 다니는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낸다. 정시가 공정한 게 아니라 수시가 공정한 게 아니라 공정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부합하는지는 사실 거기까지는 정부도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세계화에 발맞춰서 역량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이 수능에 대한 정시의 확대보다는 학종에 대한 확대가 더 이루어져야 맞는데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논술이라는 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부분에 있는 전형 입시 비율을 정시 쪽으로 확대하면 이런 학교의 그런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논술 위주의 교육이 될 때 그때 조금 더 이제 됐다. 네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충돌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 그렇죠. 그리고 그 교육의 변화의 방향성 분명히 있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성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방향은 일로 갈 건데 당장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완, 조율, 뭐 이렇게 수렴 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이해하셔야 입시제도의 이해가 쉬워진다. 이게 입시제도에는 이해가 쉬워지면 안 되죠. 왜냐면 2030, 2040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때의 시대는 이렇게 바뀌니 인재 선발 방식이 이렇게 바뀐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지 갑자기 7080 세대를 살아온 엄마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서 7080의 선발 방식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지금 맞는지 나는 우려스럽다. 정치를 하셔야 되니까요. 이게 우려스럽다. 아니, 정치는 유권자의 표와 관련돼 있으니까요. 아니 이게 결국은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건데 잘 가다가 갑자기 이걸 거꾸로 가면서 거기에다가 왜 그 공정을 붙이는지.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우리 부모님들이 안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변했는데 우리 부모님의 상식은 내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상식이라니까요. 학부모님들께서도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전국의 학교에 칠판 없어집니다. 원장님들께서 그 어필 잘 해주셔야 돼요. 학교에서도 지금 칠판이 없어져요. 특히 초등학교, 혁신학교, 혁신교실 전부 다 칠판 없어지는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초등학교의 칠판은 다 없어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지금 지식의 대량 복제를 생산하기 위한 그 칠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일방적 회기라 혹은 뭐 주입식 그런 교육을 선호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사실 저는 조금 더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걱정됩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변화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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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학생부 아까 뭐 네. 글자 수도 조금 줄어들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네. 그 부분이 어떤 점이 좋은 네, 점인지 네, 네. 어떤 점이 좀 안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